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먹방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먹방 하면 뭐 TV나 아니면 뭐 너튜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먹는 방송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먹는 방송, 먹방을 영어로 하면 먹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말이고 우리가 원조라는 뜻이죠. 이 너튜브가 유행하기 전에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 유명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BJ라고 합니다. 네. 근데 2009년께부터 이 BJ들이 먹는 방송을 선보이면서 먹방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 시초로 봅니다. 네. 자, 그럼 이거 개인 방송에서 이 먹방이 시작됐는데 요즘엔 TV에도 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먹방이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뭐 개그맨 뭐 유민상이나 뭐 김준현 뭐 이런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뭐 특히 많이 나오고 또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지역의 또 특색 있는 음식들을 소개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먹방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양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경탄을 넘어서 경악을 일으키게 하는 폭식 먹방부터 또 맛집을 탐방하는 먹방도 있고요. 또 술안주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먹방, 새로 출시된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까지 그 분야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먹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이 먹방을 사실 잘 보지는 않는데요. 이 먹방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이 먹방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그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저렇게까지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음식이나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 보니까 먹방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먹방이 참 여러 가지 또 묘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가끔 이 체구가 또 작으신 분이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데요. 저렇게 먹어도 괜찮나? 위에 구멍이 나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많은 걸 먹고도 또 뭐 다 먹어도 지친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배가 부르면은 먹는 속도가 좀 느려질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뭐 세숫대야보다 더 큰 그릇에 담긴 그릇을 싹싹 비우고 나서도 뭔가 좀 아쉽다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보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 아마 일반인하고는 좀 위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뭐 위가 커서 뭐 위대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위대해 보인다고 합니다. 먹방 유튜버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엄청나게 먹는다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편인가요? 일단은 한식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한식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처음 한식 밥상을 보면 뭐 놀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찬이 끝도 없이 올라온다고요. 게다가 식당에서 먹으면 반찬은 무료로 리필까지 해주니까 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그거야 뭐 반찬들은 대부분 채소 뭐 이런 걸로 또 이루어진 게 대부분인데 요새는 뭐 밥 한 공기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12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고요. 수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1년에 58.4kg을 먹는데 세계 평균이 20.2kg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먹는 거죠. 또 채소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좀 많이 먹긴 하네요. 예, 단연 으뜸입니다. 베트남 하면은 쌀국수로 유명하잖아요. 네. 베트남의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쌀국수를 많이 먹는데 그 베트남보다 면 요리를 더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인당 면 소비량이 세계 1인데요. 우리는 라면을 식사, 간식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까 라면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겁니다. 네, 이 쌀국수의 나라 베트남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좀 네. 놀랍긴 한데, 이 특히 뭐 서양 사람들은 뭐 키도 크고 또 덩치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 모두가 먹방 유튜브로 보이는 겁니다. 저 많은 음식이 어디로 들어갈까 하고요. 원조 먹방의 나라답죠. 그런 생각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대표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날씬합니다. 미국은 비만율이 71%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34.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도 뭐 이 몸매는 날씬하다 이거 같은데 그럼 먹은 게 어디로 간 건가요? 그게 다 키와 덩치로 갑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키와 덩치가 아주 큰 편인데요. 아시아에서는 비교 불가 수준이고 유럽 남자들하고 비교해야지 비교 견줄만 합니다. 해외에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를 보면은 키나 체격이 백인이나 흑인 선수들한테 뒤지지가 않죠. 네, 그 뭐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뭐 최이섭 선수나 아니면 지금 네네.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는 좀 크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서 뛰었던 뭐 박지성이나 뭐 손흥민 뭐 이런 선수만 봐도 그리 커 보이지는 않던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서 몸 좋은 선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차두리 선수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얼굴이 여리여리해 보여서 그렇지 몸은 차두리 선수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키가 183cm에 몸무게가 77kg이거든요. 네, 좀 의외이긴 한데 이 보통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키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축구 선수도 상당히 크네요. 이 주몽이라는 드라마에서 소선호 역으로 나온 배우 한혜진 씨와 결혼한 기성용 선수 있죠. 네. 이 기성용 선수는 키가 더 큽니다. 무려 189cm입니다. 축구 선수가 키는 별로 안 커도 달리는 스피드만 빠르면 된다. 이런 건 옛말입니다. 공을 두고 다투는 몸싸움에서도 밀리면 안 되고 또 볼이 떴을 때 헤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키가 크고 몸이 좋으면 여러모로 유리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유럽에서 축구 선수를 하려면 그쪽 이제 선수들과 또 경쟁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체격 조건을 갖춘다면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꼭 유럽이 아니라 지금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는 이동국 선수만 해도 키가 187cm거든요. 네. 거의 기성용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몸도 탄탄해서 몸무게도 80kg가 넘고요. 그 밖에도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은 하나같이 키나 체격으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역시 뭐 프로리그에서 또 뛰는 운동 선수들이라서 이렇게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뛰고 있을 땐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국가 대항전이 열릴 때 보면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일본이나 남미 쪽 대표 선수들하고 뛰는 걸 보면 거의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경기하는 걸 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뭐 체격 차이가 나면 또 다른 나라 선수들로서는 우리 선수들이 좀 이렇게 벽처럼 크게 느껴지겠네요. 우선 체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 앞에 서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신장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수들은 빠르고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 운동 분야 말고 또 체격 조건이 유리한 분야가 있습니까? 바로 연예계죠.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의 신체 조건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일본에서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빈 있죠.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현빈의 키가 185입니다. 또 미남 배우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우성은 186, 강동원도 186이고요. 늘씬하게 뻗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요즘은 모델 출신 연기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80cm 후반대의 키를 가진 배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특히 남자 주인공들은 굉장히 키가 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가수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BTS가 전 세계적인 열풍인데 BTS는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도 워낙에 큰 무대에 서고 또 춤이 격렬하다 보니까 키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닙니다.
리더인 RM이 181cm, 진이 179, 정국하고 B가 178로 같은 키고요. 또 제이홉이 117입니다. 슈가하고 지민이 좀 작은데요. 슈가가 174, 지민이 가장 작은 173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피부가 하얗고 곱다 보니까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데요. 멤버 대부분이 170cm 후반대니까 뭐 작은 키는 아니죠. 네, 저도 BTS를 봤을 때 키가 상당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한 170 네네. 정도로 봤는데 제법 큰 편이네요. 네네. 이게 또 운동선수하고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남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격이 다부지고 덩치가 큽니다. 나라별 평균 키를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죠.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야오밍 같은 거인도 있지만 평균 키를 내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중국 뭐 또는 일본보다 3, 4cm 정도 더 큽니다. 네, 하긴 뭐 동남아나 뭐 일본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 좀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키가 크긴 크구나 이런 느낌을 받긴 한데 이게 뭐 잘 먹은 덕분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영국의 공중보건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키가 175, 여자가 162인데요. 1914년에는 남자가 160, 여자가 142였어요. 평균 키로 따지면 남자가 15cm, 여자가 20cm나 커서 최근 100년 사이에 가장 키가 많이 큰 나라로 꼽혔죠. 네,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컸네요. 자, 그럼 이게 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덕분이겠군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전에 비해서 우유나 육류를 훨씬 더 많이 먹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 먹는 양으로만 치면은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가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아, 우리가 원래 많이 먹었다는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바로 밥그릇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밥그릇 용량이 350g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밥그릇은 690g, 고려시대는 1040g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토된 밥그릇 가운데 고구려의 것은 무려 1300g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밥 한 그릇이 지금 밥 4공기 분량인 거죠. 네. 이 옛날에 그 흑백 사진을 보니까 그 네. 우리나라 어르신이 아주 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또 맞습니다. 네, 대야만해 유행됐던 적이 보입니다. 있었는데 이때는 뭐 밥그릇을 뭐 만드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컸던 거 아닐까요? 우리 민족이 많이 먹는 거는 뭐 그런 그 출토된 유물 말고도 여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에 한국을 다녀간 외국 선교사들이 남긴 글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선교사들이 서툰 조선어를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본인들의 모국어를 가르쳐줘도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고요. 네. 또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키와 체격이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다. 힘이 세고 활달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외모가 출중하다. 이 말과 함께 또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그렇게 많이 먹는 우리 민족의 후예인 우리들이 이 먹방으로 꽃을 피우게 됐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는 많이 먹으면서도 균형 잡힌 식단으로 날씬하고 건강한 장수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요즘이지만 많이 드시고 기운 내셔서 힘차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